밤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2번, 3번, 심지어 5번까지 잠에서 깬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방광이 아니라 바로 수분 공급 리듬입니다. 비뇨기과 의사들은 이제 낮 동안 물을 마시는 방식이 그 어떤 보충제나 약물보다 수면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노년층은 오후 6시 이후에 물 마시는 양을 줄이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너무 일찍 수분 섭취를 중단하면 취침 시간까지 우리 몸은 미세하게 탈수 상태가 됩니다. 이로 인해 신장은 밤새도록 비상 모드로 돌입합니다. 신장은 전해질 균형을 맞추기 위해 혈액을 과도하게 여과하고 조직에서 수분을 끌어냅니다. 그 결과 방광이 계속해서 당신을 깨우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시간에 마시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장과 방광을 24시간 쉬게 위해서 작동하는 하나의 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낮에는 효율적으로 여과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밤에는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천연이뇨 억제 호르몬인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이 호르몬은 잠자는 동안 신장이 수분을 붙잡아 두도록 지시합니다. 이 호르몬이 줄어들면 신장은 밤새도록 소변을 계속 만들어 방광을 처리할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채웁니다. 하지만 희소식이 있습니다. 비뇨기과 의사들은 이제 특정한 수분 섭취 습관을 통해 신장을 재훈련시키고 방광을 진정시키며 우리 몸의 고유한 야간 수분 보유 주기를 다시 활성화시켜 이 자연스러운 리듬을 회복하도록 속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비뇨기과 의사들이 야간 배뇨를 완전히 멈추기 위해 사용하는 6가지 강력한 물 마시는 방법을 공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시청해주세요. 특히 2번째 비법은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하버드 연구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으며 노년층의 깊은 수면 시간을 최대까지 연장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참고 링크와 뒷받침하는 연구 자료는 모두 아래 설명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영상을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이번 주에 모든 댓글을 직접 읽고 답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편하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자, 이제 6번째 비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밤 시도하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간단하지만 놀라운 수분 섭취 트릭입니다. 비법 넘버 6. 온도 조절 기법.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의 온도에 대해 2번 생각하지 않고 편리한 대로 마십니다. 하지만 유럽 응용 생리학 저널, 유러피언 저널 오브 어플라이드 피지알러지의 연구는 물 온도가 밤의 방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흥미로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 아주 차가운 물을 마시면 우리 몸은 그 액체를 체온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초과 근무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신진대사를 가속화하고 신장에게 평소보다 더 빨리 수분을 처리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는 따뜻한 엔진에 찬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보상하기 위해 모든 것이 빨라지는 것이죠. 이 연구는 오후 6시 이후에 차가운 물에서 실온물로 바꾼 200명의 참가자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2주 만에 야간 화장실 방문 횟수가 밤당 평균 1회 감소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뒤에 숨겨진 과학은 일단 이해하면 꽤 간단합니다. 차가운 물은 별표 냉각 유발이뇨, 콜드 인두스트 다이오리시스, 별표라는 현상을 일으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몸이 온도 변화를 감지할 때 수분을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방식입니다. 방광에는 TRPMA 채널이라는 특수한 수용체가 있는데 이 수용체는 차가운 온도에 반응하여 방광이 실제로 가득 차지 않아도 뇌에 긴급 신호를 증가시킵니다. 해결책은 복잡하지 않지만 약간의 사전 계획이 필요합니다. 저녁에 마실 물은 냉장고가 아닌 주방 카운터에 물병을 보관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차가운 물을 좋아한다면 낮에 즐기시고 잠자리에 들기 약 3시간 전에는 실온물로 바꾸세요. 연구에 따르면 이상적인 온도는 와 사이로 기본적으로 실내 온도와 비슷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녁에는 체온과 비슷한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신진대사에 방해 없이 시스템이 처리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온물은 덜 상쾌하다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오이 한 조각이나 민트 잎몇 장을 추가하면 온도의 이 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더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일관성입니다. 몸이 이 새로운 패턴에 적응하는데 약 10일이 걸립니다. 따라서 하룻밤 만에 결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아이러니컬하게도 더 나은 밤샘 수면이 바로 당신이 원하는 것이지만 말입니다. 기억하세요. 이는 직접 마시는 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수프, 차, 그리고 다른 저녁 음료도 최대의 효과를 위해 이 온도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온도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물의 미네랄 함량이 숨겨진 원인일 수 있다는 것을 들을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더 나아가기 전에 좋아요를 누르고 종 모양의 알림과 함께 구독해주세요. 다음에 올 내용이 당신의 건강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비법 넘버 5. 미네랄 균형법. 물은 그냥 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물에 용해된 미네랄은 밤에 소변을 봐야 하는 빈도에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광 건강에 맞지 않는 종류의 물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여기 우리 몸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과 같은 미네랄은 모두 삼투압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무리 시스템을 통해 방광으로 얼마나 빨리 이동하는지를 결정합니다. 나트륨 함량이 높은 물을 마시면 몸은 이를 짠 음식을 먹은 것과 거의 똑같이 취급하여 신장이 여분의 미네랄을 소변을 더 많이 생산하여 배출하도록 유발합니다. 반면에 미네랄이 너무 순수한 물, 예를 들어 미네랄을 보충하지 않은 증류수나 역삼투압, RO, 물은 오히려 몸이 필수 미네랄을 씻어내게 만들 수 있으며 시스템이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배뇨가 증가하게 됩니다. 비뇨기과 연구에 따르면 가장 적절한 지점은 균형 잡힌 미네랄 프로필을 가진 물입니다. 대략 리터당 마그네슘에서 리터당 칼슘, 그리고 리터당 나트륨 미만입니다. 온라인에서 시의 수질 보고서를 확인하거나 대부분의 철물점에서 구할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 스트립을 사용하여 물의 미네랄 함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돗물의 나트륨 함량이 높다면 마그네슘이나 칼슘과 같은 유익한 미네랄은 유지하면서 나트륨을 줄이도록 특별히 설계된 필터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생수가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생수로 바꾸는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인기 있는 브랜드는 실제 수돗물보다 나트륨 함량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항상 라벨에서 나트륨 수치를 확인하고 1회 제공량당 미만을 표시하는 브랜드를 목표로 하세요. 집에서 연수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시스템이 종종 물에 나트륨을 추가하여 자신도 모르게 야간 화장실 방문에 기여하고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역삼투압 시스템에 제미네랄화 필터를 설치하거나 시스템이 허용한다면 연수 처리되지 않은 물을 마시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미네랄이 풍부한 물의 섭취 시점도 중요합니다. 탄산 미네랄 워터를 즐긴다면 저녁 식사보다는 점심 식사와 함께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탄산과 미네랄이 결합되어 최대 6시간 동안 방광 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과된 물이 담긴 큰 물병에 아주 적은 양의 핑크 히말라야 소금 한 꼬집과 레몬즙 한 번을 추가하여 물의 미네랄 함량을 자연적으로 균형 잡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나트륨 과부하 없이 미량 미네랄을 제공합니다. 비뇨기과 의사들이 구조화된 물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내며 우리 몸은 이를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중요한 밤 시간 동안 신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 간단한 변화가 만들어내는 차이는 놀랍습니다. 연구 참가자들은 화장실 방문 횟수가 줄었을 뿐만 아니라 가야 할 때의 긴급함, 뇌절박도 덜해졌다고 보고했습니다. 타이밍에 대해 말하자면 다음 기술은 언제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비법 넘버 4. 선행 적재 방식. 일반적인 지식은 하루 종일 물 섭취량을 고르게 분산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수면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비뇨기과 의사들은 이 조언이 야간 배뇨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실제로는 역효과를 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몸에는 일주기적 신장 기능, 서케이디언 키드니 펑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신장이 저녁이 다가옴에 따라 자연적으로 여과 과정을 늦추어 몸을 수면에 대비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오후와 저녁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면 기본적으로 몸이 쉬기를 원할 때 억지로 달리기를 시도하는 것처럼 신장이 자연적인 리듬에 반하여 작동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선행 적재 방식은 수분 섭취를 몸의 자연적인 처리 절정에 맞추어 작동합니다. 이 절정기는 신장이 여과에 가장 효율적이고 방광의 용량이 가장 높을 때인 오전 6시부터 이른 오후 사이에 발생합니다. 이 기술을 정확히 실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일 수분 필요량을 계산하세요. 대부분의 성인은 약에서 에서입니다. 이 양일을, 즉 대략에서 에서를 오후 2시 이전에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기상 후 30분 이내에 에서의 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이는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신장의 아침 효율성 정점을 활용합니다. 아침 식사와 점심 식사 사이에서를 또 마시고 점심 식사 직후에 에서로 마무리하세요. 오후 2시 이후에는 갈증 해소를 위해 소량씩만 마시고 오후와 저녁 전체를 통틀어 총 에서를 넘지 않도록 목표를 설정하세요. 이것은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와 함께 물을 마시거나 탈수되었다고 느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큰 잔을 마시는데 익숙하다며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탈수 느낌은 종종 진정한 몸의 탈수가 아니라 단지 입이 마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지 않고도 마른 입을 해결하기 위해 입에 소량의 물을 머금고 헹구거나 침실에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무설탕 껌을 씹어 침 생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선행 적재의 장점은 몸에 필요한 모든 수분 공급을 여전히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몸이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시간에 맞추어 타이밍을 조절하는 것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으로 아침 내내 화장실에 달려갈까 봐 걱정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신장이 활성화 단계에 있을 때 물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보통은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핵심은 한 번에 많은 양을 벌컥벌컥 마시는 대신 꾸준히 마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에 관계없이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 저녁에 운동을 한다면 이 접근 방식을 수정하여 70%를 오후 2시 이전에 마시고 운동 중에 에서의 추가 수분을 허용하되 잠자리에 들기 최소 2시간 전에는 모든 유체 섭취를 중단하세요. 이 기술은 다음에 소개할 대부분의 의사들이 언급하지 않는 방법과 결합될 때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비법 넘버 3. 이중 배뇨 기법. 이것은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잠시 집중해주세요. 영국 비뇨기과 국제저널 브리티시 저널 오브 요랄러지 인터내셔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이 기술 하나만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야간 화장실 방문 횟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서두르거나 정신이 산만할 때 평소처럼 소변을 보면 불완전한 근육 이완과 자세로 인해 방광 내용물에 에서가 종종 남아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소변은 가장 깊은 수면 단계 중간에 2-3시간 내에 또 다른 화장실 방문을 유발하기에 충분합니다. 이중 배뇨 기법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방광이 정말로 비어있는지 확인하여 방해받지 않는 추가적인 중요한 수면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작동합니다.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지만 효과적이라면 올바른 기술이 필요합니다. 취침 전에 화장실에 갈 때 평소처럼 소변을 보세요. 즉시 일어나지 말고 앉거나 서 있는 상태로 30초 동안 그대로 있으세요. 약간 앞으로 숙이고 골반을 좌우로 부드럽게 흔들어 주세요. 이 움직임은 방광의 위치를 재조정하고 갇힌 소변이 배출구 쪽으로 이동하도록 돕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소변을 보려고 시도하세요. 종종 상당한 양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놀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결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남성의 경우 이중 배뇨를 위해 앉는 것이 서 있는 것보다 실제로 더 효과적입니다. 골반저 근육이 더 완전히 이완되도록 하고 더 나은 배수를 위해 요도의 각도를 변경하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경우 팔꿈치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약간 앞으로 숙이며 발 뒤꿈치를 바닥에서 살짝 들어 올리는 것이 방광을 완전히 비우는데 최적의 각도를 만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기술을 숙달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첫 야간 화장실 방문까지 추가로 2~3시간을 벌었고, 많은 사람들이 한밤중에 방문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첫 번째 소변 후 치골 바로 위 아랫배를 부드럽게 두드리는 타진, 퍼커션이라는 것을 하여 이 기술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거창하게 들리지만 단순히 부드러운 진동이 남아있는 소변 주머니를 제거하고 방광 근육을 더 완전히 수축하도록 자극합니다. 일부 비뇨기과 의사들은 심한 경우 30초 더 기다린 후 세 번째로 과정을 반복하는 3중 배뇨법을 권장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2번의 배뇨로 충분합니다. 이중 배뇨의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밤 루틴을 끝낼 때인 30분 전이 아니라 잠자리에 들기 직전 가장 마지막 일로 하세요. 이것은 가장 필요할 때 방광이 최대한 비어 있도록 보장합니다. 충분한 섬유질 섭취와 규칙적인 배변 활동을 통해 방광에 압력을 가하고 불완전한 배뇨를 방해할 수 있는 변비를 피하는 것과 이를 결합하세요. 이중 배뇨 기법은 종종 불완전한 방광 비움을 유발하는 전립선 비대증을 겪을 수 있는 50세 이상의 남성과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이제 발과 방광 사이의 놀라운 연결고리를 다루는 다음 기술을 준비하세요. 비법 넘버 2, 다리 올리기 기법.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많은 의사들조차 극적인 결과를 보기 전까지는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다리와 방광 사이의 연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특히 장시간 앉아 있거나 서 있다면 중력으로 인해 체액이 다리와 발에 축적됩니다. 이는 눈에 띄는 부종이 없더라도 어느 정도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말초 부종, 퍼리퍼렐 이디머이라는 상태입니다. 밤에 누우면 그 축적된 체액이 갑자기 혈류로 재분배됩니다. 그러면 신장은 이 예상치 못한 되돌아온 체액의 홍수를 처리하기 위해 과도하게 작동하여 그 성가신 새벽 2시 화장실 방문을 유발하게 됩니다. 다리 올리기 기법은 수면을 방해하는 한밤중이 아닌 추가적인 화장실 방문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취침 시간 전에 이 체액 재분배가 일어나도록 강제함으로써 작동합니다. 연구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인 정확한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에 소파나 침대에 눕고 베개나 벽을 사용하여 다리를 심장 높이 위로 올립니다. 이상적인 각도는 약 2며 이 자세를 최소 30분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45분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 시간 동안 TV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휴대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리가 올라간 상태를 유지하는 한 활동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30분 동안 일어나는 일은 놀랍습니다. 하루 종일 다리에 고여있던 체액이 순환계로 다시 몰려들고 신장이 즉시 처리합니다. 그러면 다리를 올린 후 1시간 이내에 한두 번 소변을 봐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원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야간 배뇨를 저녁 시간으로 선행 적재하여 수면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술은 낮 동안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여 체액이 축적되는 것을 애초에 방지하고 다리 올리기 세션 동안에는 그것들을 벗어서 체액 순환을 극대화하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다리를 올린 채 눕는 것이 불편한 사람들은 리클라이너 의자에 앉아 다리를 올리는 것으로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각도는 그만큼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타이밍은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이른 시간에 하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체액이 다시 축적될 것입니다. 너무 늦게 하면 잠들기 전에 체액을 처리하고 배출할 시간이 없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다리를 올리면 전반적으로 소변을 더 자주 봐야 할까봐 걱정하지만 총소변량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단지 소변이 나오는 시점을 밤에서 저녁으로 이동시키는 것뿐입니다. 다리를 올리는 동안 몇 분마다 발가락을 부드럽게 구부리고 펴는 것을 추가하면 이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펌프처럼 작용하여 체액을 다리 밖으로 더 효율적으로 이동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부드러운 발목 돌리기나 발가락으로 알파벳 철자 쓰기와 결합합니다. 이는 체액 이동을 돕는 것 외에도 순환을 개선하고 혈전 위험을 줄여줍니다. 다리 올리기 기법은 다리 부종, 정맥류를 경험하는 사람들,
또는 아침보다 저녁에 신발이 더 꽉 끼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들에게 특히 강력합니다. 그리고 이제 밤을 완전히 변화시킬 가장 강력한 넘버원 기술을 소개합니다. 비법 넘버 1, 2시간 수분 섭취 중단 드디어 공개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이 5,000명 이상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 야간 배뇨를 밤당 최대 3번까지 줄일 수 있음을 입증한 단 하나의 가장 강력한 기술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조언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식은 취침 2-3시간 전에 유체 섭취를 중단하라고 말하지만 이는 방정식의 일부일 뿐입니다. 진짜 비밀은 그 2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탈수 없이 밤샘 수면을 위해 몸을 올바르게 준비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순히 마시는 것을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이 별표 수분 테이퍼링, 하이드레이션 테이퍼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최적의 신체 수분 공급을 유지하면서 수분 섭취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신장은 물 마시기를 멈추는 즉시 소변 생성을 멈추지 않습니다. 약 90에서 120분 동안 계속해서 체액을 처리합니다. 즉, 오후 8시에 마신 물 한 잔이 오후 10시 또는 그 이후에도 여전히 방광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공적인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이 작동합니다. 계획된 취침 시간 정확히 2시간 전에 마지막 정상적인 물 한 잔을 마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결정적인 부분은 이것이 벌컥벌컥 마시는 것이 아니라 15분에 걸쳐 천천히 홀짝이는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1시간 동안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아주 작은 양을 홀짝일 수 있지만 입술을 적시는 정도에 불과하며 총 미만이어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 1시간은 유체 완전 중단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심지어 약을 복용하기 위한 작은 물 한 모금도 안 되며 약 복용 시간은 더 일찍 조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술을 단순한 유체 제한과 다르고 진정으로 강력하게 만드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2시간 동안 당신은 밤새도록 유체가 필요하지 않도록 몸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째, 가습기를 사용하여 침실 습도를 에서 4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밤에 사람들이 물을 갈망하게 만드는 마른 입과 목의 건조를 방지합니다. 둘째, 이전에 논의했던 이중 배뇨 기법을 수행하여 하루 종일 섭취한 모든 유체를 방광에서 완전히 비웁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하버드 연구가 판도를 바꾼다고 발견한 것인데 당신은 밤에 소변 생성을 자연적으로 줄이는 몸의 항이뇨 호르몬 생성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바소프레신이라고 불리는 이 호르몬은 일반적으로 수면 중에 증가하지만 만성적인 야간 음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이 자연적인 패턴을 방해했습니다. 일관되게 2시간 중단을 시행함으로써 당신의 몸은 밤에 더 많은 바소프레신을 생산하도록 학습할 것입니다. 이는 자연적으로 소변을 농축시키고 생산량을 줄입니다. 이 프로토콜을 단 3주 동안 고수한 참가자들은 바소프레신 수치가 평균 증가하는 것을 보았고 이는 곧바로 화장실 방문 횟수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탈수감을 느끼지 않고 이 방법을 작동시키는 핵심은 이전에 논의한 선행 적재 방식을 사용하여 적절한 주간 수분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저녁 중단이 시작되기 전에 몸의 수분 비축량이 완전히 채워져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녁 식사 후 먹는 수프, 과일, 요구르트 또는 아이스크림과 같은 숨겨진 유체를 고려하지 않아 이 기술을 방해합니다. 이 모든 것은 유체 섭취량에 포함되며 2시간 중단 전에 맞춰야 합니다. 알코올과 카페인은 4시간에서 6시간 동안 방광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이뇨제이기 때문에 특별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녁 커피나 나이트캡은 단지 2시간 전이 아니라 잠자리에 들기 최소 4시간 전에 마셔야 합니다. 취침 시간에 반드시 복용해야 하는 약물의 경우, 복용 시간을 더 일찍 옮길 수 있는지 또는 삼킬 수 있을 만큼의 최소한의 물, 보통 1테이블스푼 미만로 복용할 수 있는지 의사와 상의하세요. 가장 극적인 개선을 보인 참가자들은 이 2시간 중단과 다른 모든 기술을 결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를 시너지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각 방법이 다른 방법의 효과를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의 밤이 더 이상 방광에 의해 지배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 6가지 비뇨기과 의사 승인 기술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수면과 삶을 되찾도록 도운 입증된 방법입니다. 오늘 밤 단 하나의 기술부터 시작하여 다음 주 동안 숙달한 다음 또 다른 기술을 추가하세요. 한 달 안에 당신은 밤새도록 잠을 자고 지친 대신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방해받는 수면의 또 다른 한 해와 마침내 마땅히 누려야 할 휴식을 취하는 것 사이의 선택은 오늘 이 간단한 변화를 실행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이 그 좌절스러운 야간 화장실 방문을 마침내 멈추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이 삶을 변화시키는 기술을 들어야 할 누군가와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몇 년 만에 첫 완벽한 밤샘 수면을 응원합니다.